자, 다 적었으면 이제 경우의 수. 자, 예습지 써왔어? 정원이 예습지 EBS 썼냐고. 썼어 안 썼어? 말 안 들을 거야 자꾸. 왜 안 썼어? 알고도 안 쓴 거야 그냥 안 쓴 거야? 빨리 얘기해. 안 하는 거지? 알았는데. 자, 그렇게 하면 안 돼 정원아. 알겠죠? 숙제 해오는 거 기본 매너예요. 알겠지? 오늘은 정원이는 선생님이 앞에 필기해주는 거 종이에다가 잘 적어. 예습지 종이 있죠? 나머지 그때 안 썼다고 한 사람이 누구였냐? 다 썼었나? 정원이만 안 썼나? 자, 어쨌든 다음부터는 지켜야 돼. 그럼 보는데 얼마나 걸려? 예습지 쓰고 30분? 얼마 안 걸리잖아. 금방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알겠죠? 해와. 자, 필기하는 거 잘 적어. 알았지? 자, 그럼 오늘 할 게 이제 두 번째 단원이고요. 아마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내신 대비가 4월 5일 이후부터 하기 때문에 수업 일수로 따졌을 때는 오늘이랑 다음 주 이틀이랑 그 다음 주 이틀까지 해서 5일 남았어. 그 5일 동안 확률 단원을 다 끝낼 거야. 대단원 하나 끝내고 우리 시험 대비 들어가고 시험 대비 끝나면 그 다음 단원 하나 나가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도 대비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예요. 자, 그럼 경우의 수 다음에 나온 확률은 사실 차이점이 크게 없어요. 자, 근데 차이가 이제 어디서 발생할까? 자,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 단원 다음에 확률이 다 적었죠, 여보? 경우의 수 단원 다음에 확률이 나왔다는 얘기는 수학이라 그렇지 않니? 앞에서 배웠던 거 써먹어서 뒤에 거 항상 공부하게 되어 있어. 그럼 기본적으로 니네가 앞에서 계산했던 경우의 수 계산했던 방식이 확률에서도 똑같이 쭉쭉쭉 나오는데 그럼 확률은 뭘까? 책에 다 알겠어 일단? 자, 일단 정의부터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인데 자, 단어에 좀 주목해야 되겠다. 경우의 수래요. 경우의 수 앞에서 우리 계속 풀었잖아. 경우의 수분에 어떤 경우의 수냐면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다 했어요. 자, 그럼 니네가 느껴야 되는 건 이거야. 첫 번째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야 되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잘 봐. 분모에는 전체 경우의 수고 분자에도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그 말은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하는데 한 번 계산하는 게 아니라 원칙은 두 번 계산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어.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의를 보니까 이 막대기 뭐니? 분수 모양이 쓰는 그 막대기란 말이야. 그 말은 경우의 수 말고 확률을 계산할 때 있어서는 우리 경우의 수는 다 답이 어떻게 나왔어? 자연수로 나왔지. 자연수. 분수 나온 적 있냐? 소수 나온 적이 있냐? 없죠. 순환소수 나온 적도 없죠. 당연히 없는데 확률을 계산할 때는 얘가 분수 모양이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자, 확률 값은 분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두 가지 모양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간단한 것부터 한번 해보자. 전체 경우의 수에서 특정 사건이 무슨 뜻일까? 자, 한번 몇 개만 해보면 너무 쉬워. 우리 경우의 수 맨 처음에 했을 때 가장 많이 다뤘던 게 쉬운 문제들. 주사위하고 동전을 많이 다뤘어요. 그럼 동전 한번 해볼까? 동전 두 개를 던졌대. 응? 두 개 던졌대. 그때 둘 다 앞면이 나올 확률. 경우수가 아니야. 확률을 계산하여라 라고 했어. 자, 그럼 정의대로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정의는 전체 경우의 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이 문제에서 뭐가 되겠어? 말로 한번 써볼까? 동전을 두 개 던졌을 때의 경우의 수를 쓰면 될 것이고 다음에 분자에 있는 이 자리에는 자,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인데 이 특정 사건이 구체적으로 뭐를 얘기하냐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자, 요구하는 게 뭐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둘 다 앞면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특정 사건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에 오는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둘 다 앞면 나오는 경우의 수를 분자 분모에다가 각각 경우의 수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전 두 개는 경우의 수 어떻게 돼? 2 곱하기 2지? 앞면 뒷면 그래서 2 곱하기 2가 전체 경우의 수고 그 다음에 둘 다 앞면이 나왔다는 얘기는 경우의 수가 뭐밖에 없어? 앞면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분자에 오는 둘 다 앞면인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은 4분의 1이라고 분수 모양으로. 자, 이게 뭐니? 동전을 두 개 던졌을 때 둘 다 앞면이 나올 확률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확률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진 않죠. 어디서 많이 접했냐? 확률이라는. 게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확률이라는 단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죠. 그렇지, 찬성은? 네, 아이템마다 확률이 있으니까. 그렇죠? 뭔가 터질 확률 50%. 뭐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확률이라는 거는 사실, 자,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 확률이라는 게 이렇게 분수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조금 더 근접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확률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다른 표현을 했을 때는 가능성이야. 가능성.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정말 원초적인 건데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보고 한번 해보죠. 더 간단한 거. 동전 한 개 던졌어. 동전 한 개. 정원아 잘 적고 있지? 동전 한 개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 자, 요거를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근데 눈으로 바로 보이죠, 사실. 어떻게 돼요?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인데 동전을 하나 던졌을 때 전체 경우의 수는 앞면 또는 뒷면이니까 두 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앞면이 나올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게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란 말이야. 그럼 앞면이라는 사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답이 2분의 1이야. 자, 그럼 동전을 하나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래. 그럼 이거를 아무래도 확률은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분수보다는 퍼센트로 많이 써. 그럼 이거를 2분의 1을 퍼센트로 바꾸면 몇 퍼센트? 50%죠? 50% 곱하기 100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퍼센트 개념으로 바꾸면 동전 한 개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50% 확률이에요?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잘 봐. 동전을 한 개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50%네. 그러면 똑같은 동전을 이건 자, 정원아 이건 안 써도 된다. 이건 쓰지 마세요. 동전을 10개를 던졌어. 진짜 니네가 던져봤어. 동시에 10개를 확 던져봤어. 그러면 동전 하나 던졌으면 앞면 나올 확률이 50%라고 해서 그럼 동전을 10개 던졌을 때 앞면이 총 몇 개 나올까를 답을 써보세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동전을 10개 던질 때 앞면이 몇 개 나올까를 한번 써보래요. 그러면 원래 정확한 대답은 뭐가 되겠니? 확률이 50%니까 동전 10개 중에 50%는 5개네요. 그러면 앞면이 5개 나오겠네? 라고 쓰면 맞을 것 같아요. 원래는 틀려요. 왜요? 확률이라는 얘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그냥 가능성이라 그랬지? 그러면 10개를 던지면 니네가 기대할 수 있는 앞면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5개까지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어요? 라는 순에서 끝나는 거고 실제로 얘도 10개 던지고 얘도 10개 던지고 얘도 10개 던지고 니네가 다 10개씩 던져봤는데 모든 학생이 동전을 10개 던지면 앞면이 5개 나오겠니? 그건 아니지. 경우의 수 확률은 내가 뭐라 그랬죠? 다분히 현실적인 단원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니네가 10개씩 던져봤다고 무조건 5개만 앞면 나와. 그때그때 달라요가 정답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그때그때 달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걸 왜 할까? 왜 공부할까? 자, 이런 거야. 잘 들어. 이거는 정원아. 정원이가 지각할 확률을 계산을 한번 해봤어. 자, 아직 정원이가 학원 다닌 지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자, 만약에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이 학원을 등원한 날짜가 1000일이 됐다고 쳐보자. 이게 얘예요, 얘. 정원이가 자, 원래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정원이가 여기 출석부가 있어요. 출석부에다가 지각했는지 제대로 하는지 다 써놓는단 말이야. 정원이가 총 1000번을 등원했는데 정확하게 등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지각을 한 횟수를 세봤더니 200번이었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니네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정원이가 지각을 1000번째 날까지 딱 등원을 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선생님이 예상할 수 있는 건 그렇기 때문에 정원이가
1001번째 학원에 딱 왔을 때 지각을 할 확률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나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 정원이가 그동안 1000번을 왔어. 근데 그 중에서 200일을 지각을 했어. 지각을 했어. 그랬을 때, 그러면 정원이가 그 다음 1001번째 왔을 때 지각을 할까 안 할까를 어떻게 예상할 수 있냐면 그때그때 다르지 사실. 모르는 거죠. 내가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데 가능성만 놓고 봤을 때 내가 따질 수 있는 건 전체 1000일 중에서 지금까지 총 200번을 지각을 했기 때문에 아, 정원이가 그날 학원을 왔을 때마다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 정원이가 지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5분의 1 확률로 예상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내가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이걸 거꾸로 얘기해 볼래? 정원이가 항상 5분의 1 확률로 지각을 한 게 아니란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이날 이후로 1010번째까지 10번을 등원을 했어, 정원이가. 그럼 내가 5분의 1이라고 한 건 말 그대로 가능성이죠. 그러면 10번 등원했으면 이것의 기준으로 따르면 10번 등원했을 때 중에서 몇 번 지각한 거야? 2번 지각한 거지. 10분의 2잖아, 10분의 2. 2번 지각한 건데 내가 너네들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이거야. 정원이가 그러면 무조건 10번 등원한 것 중에서 무조건 2번만 지각할까? 그건 아니지. 그때그때 달라요가 정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왜 배우냐면 말 그대로 그냥 가능성만 따져보는 거야. 알겠어요? 지각을 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 거야. 그게 돼봐야 아는 거야. 동전 던져봐야 아는 거야. 어떤 애는 동전을 100번 던지면 100번 다 안면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물론 가능성은 낮지만. 이해됐어? 근데 이거를 그냥 다 계산하는 이유는 앞으로 뭔가가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1000번 중에 200번이라는 지각을 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원이가 그날 계속 학원을 오는 데 있어서 지각을 또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하고자 한다면 5분의 1 확률로 지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만 계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말한 이 글씨가 되게 중요한 거다. 가능성만 예측하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10번 왔다고 무조건 5분의 1 확률로 10일 중에서 이틀 무조건 지각할까 제가? 안 할 수도 있잖아. 10일 다 지각 안 하고 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선생님 이거 뭐하러 배워?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라고. 가능성이야. 알겠죠? 확률이라는 단어가 엄밀히 말하면 그래. 그래서 이렇게 따져가지고 확률을 계산하는 게, 자 이건 필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따져가지고 확률을 계산하는 게 원래는 니네가 오늘 배우는 경우의 수 확률 단원에서 하는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알겠어? 그동안의 데이터를 누적해가지고 확률 계산을. 근데 이거를 잘 봐. 이런 거야. 수학자가 실험을 한번 해봤대. 자, 수학자의 실험. 자, 동전을 던지려고 수학자가 동전을 몇 번을 계속 던져놨어. 앞면 나올 때 되고 뒷면 나올 때 되고 계속 던져놨어. 이게 던져봤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계속 던져놨는데 팔이 아파. 귀찮아. 그래가지고 동전 던지는 로봇을 만들었어. 팔만 달리는 거. 팔 로봇을 만들었어. 진짜로 화가 나는 로봇을 만들어서 동전을 1조 번 던져봤대요. 1조 회 동전 던지기를 시행했어. 이렇게 시행을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1조 번 던지는 거를 한 번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여러 번 해본 거야. 원래 로봇이니까 금방금방 던지잖아. 그래서 그게 해봤더니 여러 번 시행해봤더니 여러 번 시행해 보았더니 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네? 자, 봤더니 여러 번 시험을 해봤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자, 어림잡은 확률 계산값이 2분의 1에 근접했다라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대. 2분의 1에 근접했다. 이런 얘기예요.
1조번이면 정확하게 50% 확률이면은 아까 동전 한번 던졌을 때 안 면할 확률이 50%라고 했지. 그러면 원래 진짜 딱 50%가 되려면 1조번 중에서 1조의 절반이 얼마야? 5천억이죠. 5천억 정확하게 자 전체 시행한 것 중에서 5천억 번이 안면이 나오면 걔는 정확하게 2분의 1 확률이잖아. 근데 이렇게 칼같이 답은 안 나왔지만 여러 번 시행해 봤더니 모든 실험 결과가 요 2분의 1 값에 근접한 숫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매번 어떤 사건을 예상하는 데 있어서 실험을 통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게 너무 이제 번거롭잖아. 이거 1조만 던지는 게 얼마나 번거롭겠냐.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앞으로는 실험하지 않고 우리 아까 썼던 저 정의 있죠?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라는 자 확률의 정의를 통해서 사용해서 계산하자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저 책에는 이 내용이 아무것도 안 써있어. 안 써있는데 내가 이걸 해주는 거는 제일 중요해요. 알겠어요? 확률을 그냥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하고 툭 하고 넘어가면 곤란해. 알겠지? 왜냐? 이건 고등학교 때도 또 나와요. 고등학교 때는 이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요. 근데 니네들한테 해주는 거는 이걸 알고 넘어가야 돼. 알겠어요? 저걸 외우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알고 외워야 된다. 자, 알겠죠? 자, 저거는 적고 있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확률을 이제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요 개념을 써가지고 계산을 할 거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 자, 알겠어? 자, 그래서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확률을 공부하는 거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요. 자,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게, 자, 도형에서의 확률인데, 생각해봐라. 면적이 1자리인 도화지가 있고 면적이 4자리인 도화지가 있어. 그럼 니네가 뭔가 관역을 화살을 뭐라 그러지? 체스랜다. 체스랜다. 다트 화살을 던져가지고 1이라는 목표랑 4라는 목표에다가 각각 던져서 뭔가를 맞추려고 해. 그럼 생각해봐라. 얘 맞추는 게 편하냐? 얘 맞추는 게 편하냐? 당연히 면적이 넓은 애 맞추는 게 편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도형에서의 확률은 면적과 확률이 비례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돼 있어. 자, 간단한 게 이런 거야. 예제 한번 들어볼까? 진짜 안 어려워. 봐봐. 자, 양궁 보면 양궁 표지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이 여러 개가 그려져 있죠? 간단하게 두 개만 한번 그려보자. 응? 해봤더니 자 원래는 이거 계산하는 걸로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예제니까 그냥 써줄게. 제일 작은 원의 면적 1이고 그 다음 면적이 3이고 그 다음 요 테두리가 면적이 8이라고 한번 해볼게. 자, 이해됐니? 그렇게 됐을 때 자 화살을 던졌을 때 자 뭐 다트를 던졌을 때 자, 주황색 숫자는 면적이고요. 자, 요거는 그냥 구분을 하기 위해서 색칠한 거죠. 했을 때, 자, 이 녹색 표시한 부분에 맞을 확률. 계산해봐라. 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면적이 넓을수록 맞출 확률이 높아진다고 아까 내가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전체 면적 중에서 자 아까 확률이 뭐였어요?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했지? 그러면 그 정의를 쓰게 되면은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되냐면 안 맞아서 이거 자체를 안 맞아서 빗나간 건 제외하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에 맞았을 때 전체 원의 면적 중에서 전체 원의 면적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라고. 그 전체 경우의 수가 면적 1, 3, 8을 더한 12가 전체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건 녹색에 맞는 걸 원하는 거죠? 녹색의 면적이 얼마니? 3이잖아. 그러니까 그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이 문제에서는 뭐를 원했어? 녹색 부분에 맞는 거를 원하는 거잖아. 그럼 특정 사건이 뭐가 특정 사건이에요? 녹색 부분에 맞는 경우의 수 원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면적하고 비례하다고 했으니까 면적 자체를 그냥
경우의 수처럼 써도 돼. 그게 면적에서 도형에서의 확률이란 말이야. 그래서 빗금친 부분이 면적이 얼마야? 3이라고 써졌죠? 그래서 약분까지 해서 녹색 빗금친 부분에 맞을 확률은 4분의 1이구나 라고 편리하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아시겠습니까? 민수야 피곤해?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할까? 잠을 못 잤나? 넌 선선이랑 반대가 됐네. 지가 쌩쌩하네. 너 잠 좀 많이 잤구나. 자, 잘 봐. 자, 면적을 이용해서 도형에서 확률을 계산한다라는 것까지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너무 쉬운 건데 당연한 거지만 애들이 까먹어. 자, 확인만 하고 넘어가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확률의 기본 성질이래. 자, 1번. 자, 반드시 한번 쓸까? 반드시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몇이라고 쓸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면은 퍼센트 개념으로 생각해볼래? 뭔가를 했더니 할 때마다 무조건 그 사건이 터진대.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 그 확률을 몇 퍼센트라고 얘기할 수 있죠? 100% 확률인 거지. 맞냐? 100% 확률인 거지. 자, 퍼센트로 따졌을 때는 100%지만 요거는 좀 알고 가자. 현실에서는 확률을 퍼센트 개념으로 많이 써요. 쓰는데 우리 경우의 수 확률 단원에서는 퍼센트 개념은 잘 안 써. 문제에서 퍼센트를 쓰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은 퍼센트보다는 분수로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를 분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 1이죠, 그냥 1. 그래서 1이 돼. 그래서 반드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라고 하면은 그 사건의 확률은 우리 확률 단원에서는 100%라고 하지 않고 1, 2다 라고 표현해요. 왜? 여기다가 100 곱하면 100%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1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거꾸로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자, 그럼 이거는 확률이 어떻게 될까?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아무리 사건을 시행해봐도 안 일어나는데 경우의 수가 안 발생한대. 그 말은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예요? 빵 퍼센트죠? 빵 퍼센트야. 얘도 마찬가지로 퍼센트 개념보다는 숫자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거를 분수로 나타내게 되면 왜 그래 갑자기? 분수로 나타내게 되면은 이거 100에서 1로 바꿀 때 어떻게 한 거예요? 나누기 100 한 거냐? 그렇지? 그럼 이거 나누기 100 하면 어떻게 돼? 빵이지? 그럼 얘도 빵이야. 자, 그럼 이거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을까? 사건이 절대로 안 일어날 숫자는 0이고 사건이 무조건 일어나. 그럼 그 숫자는 확률이 1이래.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확률의 숫자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절대로 안 일어날 때는 0이고 무조건 일어날 때는 1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1 사이에서 숫자가 무조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0보다 작은 음수도 안 나타나고 1보다 커질 리도 절대로 없는 거야. 그래서 답이 분수로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범위가 요 사이 범위에서 나타난다는 거를 1번하고 2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됐죠? 자, 그래서 답이 저렇게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별표를 하나 좀 이렇게 쳐놓자 책에다가 어떤 사건이 이거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옆에다가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써주세요. 자, 용어까지 구체적으로 몰라도 돼. 여사건. 재영아 혹시 글씨 보는 거 불편해? 거기서? 여기 앞으로 와도 돼. 괜찮아? 힘들면 앞에서 여기 자리 바꿔도 돼. 괜찮아요? 그래. 불편하면 얘기해. 앞으로 옮겨줄 테니까. 자,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자, 거기는 뭐 P라고 돼 있죠? 나도 P라고 할게. P라고 할 때 P라고 쓴지 알겠냐? 퍼센트의 P예요, 이거. 알겠지? 확률. P인데 자, 거기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반대로 봤을 때 사건 A가 어떤 사건 A를 안 쓸까요? 자,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자, 요거를 계산해 보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잘 봐. 확률은 무조건 범위가 0에서 1까지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절대로 안 일어날 때는 빵이고, 항상 일어날 때는 1이라 그랬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특정 행위를 했을 때, 뭐 동전을 던졌을 때나, 주사위를 던졌을 때나,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확률이 각각 데이터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주사위만 한정되어서 생각을 하면은, 주사위를 뭔가를 던졌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확률 값이 있겠죠. 그런 확률들을 싹 다 더하면 뭐가 되냐면 반드시 1이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여기다 하나 더 써줘야 됐어요. 자, 요 정원아 여기 쓸 수 있는 자리? 자, 따라서 뭐가 되냐면 확률의 합이 1이다 할 때 이거 안 써졌네. 이걸 모르고 안 써졌다. 그렇게 되는데,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래.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잖아. 어떤 사건이라는 A라는 그 A라는 사건 기준에서만 봤을 때 확률의 합은 무조건 내가 1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1이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라고 돼 있으면은 반대로 봤을 때 안 일어날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경우의 수 측면에서 생각해 봐봐. 뭔가 사건이 시행이 됐어. 그랬을 때 걔가 벌어졌던지 안 벌어졌던지 딱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크게 봤을 때, 경우의 수직의 면에서 봤을 때. 그랬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질 확률이 P래. 그럼 반대로 안 벌어질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래? 라고 하면은 벌어질 확률하고 안 벌어질 확률을 싹 다 더하면 확률의 합이 무조건 1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접근한 거예요. 전체 합은 무조건 1이니까 1에서 벌어질 확률이 P라고 했으면 안 벌어질 확률을 계산하려면 전체에서 빼주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전체 확률의 합 1에서 그 사건이 벌어질 확률을 빼버리면 돼. 야, 그럼 여기서 연습해볼래? 아까 예로 든 거. 정원이가 지각할 확률을 내가 데이터를 따져봤더니 5분의 1이라고 계산을 해놨지.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니? 1번. 정원이가 자, 아까 내가 뭐 1001번째 쓰다가 지웠는데 1001번째 날, 여기 썼구나. 1001번째 날 등원했을 때 지각할 확률을 그냥 가능성으로만 봤을 때는 5분의 1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럼 정원이가 1001번째 날 지각하지 않을 확률을 계산하세요 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 예제가 간단할 때는 그냥 해도 돼요. 무슨 얘기냐? 이거 풀이 방법이 몇 개가 있을까? 두 가지가 있어. 그래? 자, 이거 여기 1번 아니다. 1번. 그냥 계산하게 되면은 확률의 정의를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각하지 않을 확률은 이렇게 된다. 전체 경우의 수가 뭐냐면 아까 썼지. 1000번 등원했지. 1000번 등원한 것 중에 지각을 안 할 확률이라고 그랬잖아. 아까 뭐라 그랬어? 지각을 한 횟수가 200번이면 거꾸로 지각을 안 한 거는 몇 번 지각 안 했어요? 800번 지각 안 한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각을 안 한 경우의 수가 800이라서 걔를 계산해서 약분하면 5분의 4A요? 라고 하는 게 이게 굳이 따지면 확률의 정의를 그냥 쓴 거야. 근데 저거를 쓰면 조금 편하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 똑같이 지각을 안 할 확률을 계산을 할 건데 그거를 확률의 합은 무조건 1이니까 거기에서 앞에서 계산한 정원이가 지각할 확률 5분의 1을 빼서 계산해도 똑같은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빼봤더니 똑같은 숫자가 어떻게 나와요? 5분의 4라고 딱 나오죠. 자, 그럼 이거는 무슨 정의 쓴 거야? 확률의 정의를 쓰긴 썼지만 저기 아까 내가 제목 써줬지? 6번의 확률을 써서 이거를 써가지고 계산을 한 거여서 좀 이걸 어디서 많이 쓰냐면 간단한 문제에서는 많이 안 쓰고요. 실전에서 쓰는 것까지 알려드립니다요. 실전에서는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 많이 써요.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에서 많이 쓴다라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쉬운 문제는 굳이 이렇게 풀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풀어도 간단하거든. 알겠죠? 나중에 경험하면 알 거야. 아직은 지금 감이 안 올 수 있지만. 자, 알겠습니까? 자, 다 적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자.
하나 샀다. 이쁘니? 33,000원 주고 샀어요. 비싸죠? 이 값이 30,000원이고 원가는 3,000원. 사기꾼들이야 이놈들 진짜. 33,000원이면 니네 뭐 할 수 있냐? PC방 33시간이야? 아니다 500원이잖아 요새. 66시간이거든. 원래 안 살려다가 선생님이 얼마 전에 좀 감기 걸렸었잖아. 그래서 병원 갔더니 물을 자주 먹으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물을 먹으려고 사실 선생님 물통 갖고 다녔죠. 근데 그게 사실 분필가루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마개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놓으면 여기다가도 마찬가지인데 분필가루를 자꾸 먹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 물에 녹아드니까. 그래가지고 하나 산 거야. 필요할 것 같아. 자, 다 적었니 적어놔. 자, 우리 경우의 수에서 공식을 막 여러 가지 배우진 않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경우의 수 계산할 때 자주 썼던 게 뭐뭐 있어요? 동시에 발생하면 곱의 법칙이고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면 합의 법칙을 사용했죠. 근데 그게 확률 단원에서도 똑같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하나 첨부하면 뭐가 되겠니? 확률을 계산하실 때 합의 법칙을 쓰려면 말 그대로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 사용하면 된다는 거는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쓰시면 되는데 그러면 확률 계산할 때 어떻게 써먹을까? 자, 다 봤어. 한 개의 주사위를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자, 짝수 또는 5라는 숫자가 나올 확률을 계산해봐요. 잘 봐. 뭐 어떻게 하면 될까? 짝수 또는 5가 나올 확률인데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짝수가 나올 확률을 A라고 하고 5가 나올 확률을 B라고 했을 때 일단 요거부터 생각하는 거야. 짝수가 나올 확률을 먼저 계산해볼까? 정의대로 한번 하세요. 전체 경우의 수는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6이란 말이야. 전체 경우의 수는. 그 중에서 짝수가 나올 경우의 수가 분자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그러면 2, 4, 6이니까 3개야. 그럼 얘는 확률이 2분의 1이야. 됐니? 그 다음에 B를 계산하게 되면은 얘는 그냥 5가 나와야 된대.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마찬가지로 6가지고 그 중에서 특정 사건이 이번엔 5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를 원하는 거니까 5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그냥 하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6분의 1이라고 써주면 돼. 자, 그리고 나서 얘랑 얘를 더할까 곱할까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잘 들어. 얘는 짝수가 나올 확률인데 얘는 그 자체가 그냥 5란 말이야고. 그러면 짝수가 일어날 확률하고 5가 나타날 확률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을까를 이제부터 고민하는 거야. 똑같아, 경우의 수랑. 그랬더니 동시에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없죠. 왜? 5는 애초부터 짝수가 아니잖아. 근데 얘는 짝수잖아. 그렇기 때문에 짝수가 벌어질 확률에 갑자기 홀수가 끼어들 수 있어.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는 동시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더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이건 통분해서 계산해야 돼요. 그럼 얼마야? 6분의 4가 되죠? 자, 그래서 3분의 2라고 답을 써주는 거예요. 자, 알겠어요? 경우의 수랑 똑같아. 연달아 발생하는지 연달아 발생하지 않는지를 반드시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알겠어요? 자, 그럼 반대로 확률도 마찬가지다. 니네 앞에서 경우의 수 계산해보니까 합의 법칙보다는 곱의 법칙을 많이 썼죠. 압도적으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확률도 합의 법칙도 쓰긴 하지만 곱의 법칙을 훨씬 많이 써. 하고 이유. 자, 그럼 일단 곱의 법칙을 쓰려면 마찬가지야. 동시에 어떻게 발생해야 돼요. 자, 그럼 언제 곱할까? 한번 보자. 자, 이번에 이렇게 나왔다. 자,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던졌대. 일단 멘트에 동시에라는 단어가 있으면 느낌상 보니까 얘는 그냥 동시에 발생해. 그럼 곱의 법칙 써야 돼. 근데 정확하게 확인하자고. 자, 그렇게 됐을 때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짝수가 나와야 되는데 짝수가 나올 확률을 계산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맞겠냐?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를 주사위는 짝수가 나오고를 각각 A 사건의 확률, B 사건의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고 똑같이 확률을 다 계산하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니?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 사건 먼저 확률을 계산해 볼까? 동전은 앞면이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앞면 뒷면 두 가지. 그 중에서 앞면이 나올 경우의 수니까 1이 되겠죠? 맞아요? 거기에다가 B 사건은 주사위가 짝수가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 6이고 짝수가 나올 경우의 수는 2, 3, 2, 4, 6 세 가지가 발생하죠. 그래서 얘도 그래서 약분하면 2분의 1인데 얘네들을 곱할까 더할까를 생각했을 때 자 봐봐.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짝수가 나오고까지 원했어. 그 말은 무슨 얘기니? 얘가 나오고 나서 얘가 똑같이 동시에 자 경우의 수 측면에서 봤을 때 얘 다음에 얘가 연이어서 반드시 발생을 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야? 하기를 원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A 다음에 B가 연이어 발생하니까 두 개를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해줘야 돼. 그래서 얘는 답이 4분의 1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자 알겠어요? 똑같은 경우의 수 때랑 곱할까 더할까? 연달아 발생하나 연달아 발생하지 않나 생각해가지고 각각을 계산한 다음에 더할까 곱할까 정해주시는 거라. 알겠죠? 큰 범위에서 봤을 땐 차이가 없는 거다. 그래서 알겠지? 자 그래서 이 확률 단원도 곱할까 더할까에 대한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굉장히 고민을 또 많이 하셔야 돼요. 경우의 수랑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연속하여 꺼내는 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냥 별표를 하나 쳐놓자. 어렵다기보다는 얘는 시험 문제 잘 나왔어요. 자 보세요. 이거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 사실 그 경우의 수 단원에서 했을 때 그때도 내가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 0이 포함되어 있을 때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 그게 많이 나온다고 했거든. 그거랑 얘랑 어떻게 보면 좀 세트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근데 무슨 얘기일까? 자, 연속하여 꺼내는 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거기 두 개로 나눠져 있다. 자, 책 읽어볼래? 꺼낸 것을 다시 넣었대. 자, 무슨 얘기야? 뭔가를 하나 꺼냈어. 뭔가를 하나 이렇게 꺼냈는데 이게 꺼냈는데 꺼낸 거를 다시 집어넣고 또 뽑았다는 얘기야. 아, 네 거냐? 앞에 있어서 뭔가를 꺼냈다가 두 번째 뭔가를 꺼내려고 그랬는데 꺼냈던 걸 다시 집어넣고 뭔가를 다시 또 꺼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과정? 그 다음에 두 번째 써있는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고 연속하여 꺼낸다. 이건 무슨 얘기야? 첫 번째 뭔가를 하나 탁 꺼냈다? 그거를 집어넣지 않고 남은 거에서 또 하나를 이렇게 꺼냈다는 얘기예요. 과정 알겠죠? 그럼 그 둘 사이에 확률 계산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건데 자 봐봐. 그럼 이거를 맨 처음 거부터 한번 해보자. 연속하여 꺼냈는데 거기에 써있는 게 다시 넣고 꺼낸다고 돼 있죠? 자 이것도 아까 내가 6건의 확률처럼 수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이것도 책에다가 좀 써놔. 이거를 집어넣어서 또 뽑는다 그랬지? 그래서 복원시켰다라는 뜻에 복원하고 나서 꺼냄이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바꿔서 복원 추출이라고 불러. 수학적인 용어야. 적어놔. 알겠죠? 복원이라는 얘기는 꺼냈으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가 변한 거잖아. 그래서 다시 원래 데이터로 복원시켜 놓고 다시 꺼냈다는 얘기 뜻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책에 뭐라고 써있니? 처음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과 나중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똑같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봐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머니에 1부터 6의 숫자가 있어요. 있을 때 진짜 간단한 거야. 했을 때 처음에 뽑은 공을 자 이거 공이야. 공을 다시 집어넣고 다 집어넣고 뽑을 때 처음과
두 번째 모두 짝수눈이 나올 확률을 계산해요. 를 뽑을 확률. 자, 한번 해보자. 공을 두 번 뽑는 거다. 두 번 뽑는 건데 하나 뽑고 나서 다시 집어넣고 뭔가를 또 뽑은 거야. 자, 그러면 처음에 뽑았을 때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볼까? 처음에 뽑았을 때 짝수가 나와야 돼.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라면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공이 6개가 있으니까 전체가 6가지인 거고요. 그 중에서 짝수는 2, 4, 6, 3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6분의 3에서 처음에 짝수를 뽑을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언더스탠드? 그 다음에 두 번째 도 짝수를 뽑길 원하는 거지, 이 문제에서. 맞니? 자, 근데 봐봐. 뽑았던 거를 안 넣으면은 기존의 공의 개수가 줄어야 안 줄어요? 하나 뽑았으니까 줄어들잖아. 다시 넣었어. 그럼 기존에 있었던 공의 개수가 절대로 안 변하죠? 그러면 두 번째 짝수를 뽑을 때 전체 경우의 수, 분모에 들어가는 전체 경우의 수 6이 안 변해요. 그럼 거기에서 짝수가 나와야 돼. 그러면 짝수 공의 개수도 기존에 있던 개수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얘도 6분의 3이야. 그래서 2분의 1이야. 볼래? 거기 있었던 게 왜 같다고 돼 있는지 알겠니? 처음에 A가 일어날 확률, 짝수가 일어날 확률이 두 번째 일어날 확률하고 똑같죠? 자, 그게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걸 답을 내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두 개의 사건이 벌어졌어. 더할까 곱할까는 동시에냐 아니냐로 결정된다고 했다? 근데 얘 다음에 얘가 연이어 발생해서 맞아요? 첫 번째 뽑고 나서 두 번째가 발생하는 거잖아. 그럼 연이어 발생하기 때문에 계산은 어떻게? 두 개를 곱해주시면 답이에요. 자, 됐죠? 자, 여기 고발 법칙까지 써가지고 자, 보건 추출 문제 한번 풀어본 거다. 그러면 비교 한번 해보자. 아까 말한 대로 두 번째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자, 아까 말한 거. 자, 뭔가를 하나 꺼냈어. 근데 그거를 안 집어넣고 딴 거를 꺼낸 거 하는 거다. 그럼 얘는 일단 제목은 뭐라고 쓰냐면 복원 추출하고 반대되는 뜻이야. 그러면 기존에 공을 하나 꺼냈는데 그거를 복원시키지 않고 복원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뽑은 거잖아. 그럼 이거는 복원시키지 않은 추출이다 라고 해서 비복원 추출이라고 불러요. 책에다 적어 놓으세요. 그게 그 책에서 가로 2번 내용이에요. 가로 2번 내용. 자, 그럼 똑같은 예제로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 조건 똑같아. 따로 문제는 안 쓸게. 처음에 뽑은 공을 다시 집어넣지 않은 거야. 안 왔을 때 처음과 두 번째 모두 짝수를 뽑을 확률.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좀 곤란해진다? 볼래? 거기에 너무 어려운 걸로 예시를 들었네. 그럼 해볼까? 자, 처음하고 두 번째하고 모두 짝수를 뽑을 확률이에요. 그러면 일단 자, 처음을 마찬가지로 처음 먼저 계산해보자. 처음에 짝수가 나타나려면 자, 전체 6가지 공 중에서 짝수가 2, 4, 6, 3개가 있으니까 2분의 1 확률인 거 맞죠? 그 다음에 문제야. 두 번째. 자, 왜 어려워질까? 문제는요, 니네가 나중에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 아는데 얘보다 얘가 더 어려워. 자, 한번 봐봐. 두 번째 공을 뽑았을 때도 짝수를 뽑길 원했지. 근데 이번엔 뽑은 거를 다시 안 넣었단 말이야. 오케이? 안 넣었어. 보세요. 처음에 짝수를 뽑을 확률은 2분의 1인데 두 번째에도 짝수를 뽑으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세트를 복원시키고 나서 그대로 뽑았으니까 기존의 짝수 공이 3개가 전혀 안 변하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6분의 3이라고 했는데 얘는 앞에서 짝수를 뽑았어. 그럼 그 다음에 짝수를 또 뽑아야 돼. 그럼 일단 전체 공의 개수가 6개가 아니죠. 하나가 줄어들지. 그러면 5개야 일단.
그 다음에 짝수공은 어떻게 돼? 앞에서 짝수를 뽑았잖아. 3개 중에서 하나를 뽑았잖아. 그럼 짝수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공을 뽑았을 때 짝수를 뽑을 수 있는 공의 개수는 2, 4, 6 중에 공이 2개만 남아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2개라고 쓰셔야 돼. 알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짝수를 뽑을 확률은 그냥 5분의 1. 자, 이거는 처음에 뽑고 남은 공의 개수. 책에 있는 예제가 아니야. 그 다음에 얘는 남은 뭐의 개수? 짝수공의 개수겠죠? 자, 이해됐니? 그러면 2분의 1하고 5분의 1을 더할까 곱할까는 자, 요거랑 똑같겠죠? 요거 다음에 요거가 연달아 발생한 것 같니?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에 2분의 1과 5분의 2를 곱해서 얘는 답이 자 이렇게 약분하는 거다. 분수기 때문에 답이 얘는 5분의 1이 돼.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 처음에 뽑았을 때는 얘랑 똑같죠? 기존 데이터하고 똑같은데 두 번째에도 짝수를 뽑으려면 앞에서 짝수공을 이미 하나 뽑았어. 그리고 안 넣어놨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체 공의 개수는 6개에서 5개로 줄어. 그 다음에 짝수공도 기존에 2, 4, 6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앞에서 짝수를 하나 뽑았으니까 몇 개 남아? 2개가 남는단 말이야. 그래서 2라고 쓴 거야. 3이 아닌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두 개는 똑같이 연이어 발생하니까 곱한 겁니다. 저건 알겠니? 자, 그래서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숫자가 다르죠. 한 끗 차이야, 이거 계산하는 게. 자, 알겠지? 자, 쉬었다 하자. 자, 10분만 쉬었다가 문제 봅시다.